탄자나이트 엑스트라 도주교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자나이트 브릿지는 탄자니아 제1의 도시 다알에사렘에서 2023년 3월 개통하였습니다. 탄자나이트란 탄자니아 북부에서만 발굴되는 세계에서 희귀한 보석 중 하나입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키리만자로 산과 사파리로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알에사렘 도시는 인구 약 500만 명이 넘는 항구 도시로 경제 산업 발달에 따라 발생되는 인구 증가 및 도시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바다 위에 1km가 넘는 교량과 접속도로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명은 뉴세렌다 교량과 연결 도로 건설 프로젝트였고 사업비는 1억 740만 달러로서 이 중 9,1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에서 지원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18년 7월 공사 계약 시 마그풀리 탄자니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직접 참석하신 바가 있었고 설계, 시공 감리는 국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유신과 GS건설에서 수행하였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약 38개월간이 소요됐으며 탄자나이트 브릿지 건설은 한국 EDCF 아프리카 최대 프로젝트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야 작업 시행으로 계약한 공사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경험하였던 기술적 사항을 건설 기술인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에 마그풀리 대통령 참석하에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께서 주연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공사 초기 예고 없이 마그풀리 탄자니아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자나이트 교량은 경관 125m 4개소, 85m 2개소, 개 670m의 엑스트라 도주교와 경관 40m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가다 교 9개소, 360m의 접속교로 구성된 1030m 연장 4차로의 교량입니다. 교량 기초에 사용한 현장 타설 말뚝은 직경 1.5m 254개소로서 교각 위치마다 지반 조건이 각각이므로 말뚝 길이는 교각마다 다릅니다. 지질 조건은 접속교 구간은 석교암층이 대부분이나 엑스트라 도주교 구간은 단단한 점토 지층과 자갈 모래층이 혼재되어 있고 피교각 8번 교각 경우 실티 샌드층이 심도 50m까지 분포되어 있어 시공전 매 교각마다 보링에 의하여 지층을 재확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알에사람 지역 해수면의 간만 차이는 4.3m로서 1일 2회 발생됩니다. 간조 시에는 해저면이 전부 노출되어 말뚝의 K콘크리트 상단은 해저 지반보다 낮게 설계하였고 상부 구조물은 가급적 유선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프리스트레스 텐던이 사용되는 콘크리트 박스 가다 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빔에는 60메가파스칼, 주탑 바이론에는 50메가파스칼, 하부 구조 및 현장 타선 말뚝 콘크리트 강도는 40메가파스칼을 사용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를 BS에 의하여 브리티시 스탠다드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실린더형 몰드가 아닌 BS 스탠다드에 의하여 150mm 큐브 입방체 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콘크리트라도 입방체 몰드가 실린더 몰드보다
약 20% 정도가 강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사용하는 스트랜드 강선은 직경 15.2mm, 강도 1860메가파스칼 국내 고려 제강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가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교량 건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 임시 토공으로 가설도로를 축조토록 하였으나 매일 2회 이상씩 4m가 넘는 간만차가 발생한다는 점, 또 공사용 가도 축조를 할 경우 호우시 인근 지역 침수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 토공 30만 유배 이상을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제안에 따라 공사비 증가 없이 임시 공사용 가교를 가설토록 하였습니다. 책임감면을 이를 위하여 발주처를 납득시켜 즉각적인 변경을 이룬 것이 공사 계약 기간 내에 준공시킬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량 건설 시공 능력에 있어 중국 건설 회사들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건설된 교량 실적은 세계 모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많은 교량을 건설한 중국에서는 공사형 가설자재, 즉 트라스 자재, 복곡판 자재, 강관 파일 등이 상용화되어 있어 가교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즉각 현장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용 가교 가설 순서입니다. 크레인으로 파이프 파일을 항타하고 트라스를 가설, 데크 프레트를 설치, 또 크레인이 전진하여 이러한 작업을 반복 주야로 실시하여 1km 되는 공사용 가교를 4개월 미만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건설부 장관이 공사용 가교 설치 운영 개시를 맞아 현장 직원을 격려차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조시 바닷물이 빠져나간 현장 모습입니다. 현장 타설 말뚝 시공을 위하여 각 교각마다 설치된 워킹 플랫폼 모습과 보드파일 시공을 위한 준비 작업장 모습입니다. 캐스팅 프레스 콘크리트 파일 또는 보드 파일이라고 하는 현장 타설 말뚝은 직경 1.5m 또는 2.5까지 철근 콘크리트 말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5,000톤 내지 5,000톤 정도의 지지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틸 케이싱을 받고 케이싱 내부를 굴착하고 벤토나이트 슬라리를 공급하고 침전된 토사 부유물을 제거하고 말뚝 굴착 건전도 시험을 시행하고 철근망을 설치, 철근망끼리 서로 이음을 합니다. 철근망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 전 에어리프팅에 의해서 청소 부유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케이싱을 제거하는 순서로 현장 타설 말뚝 시공이 진행됩니다. 사용 용어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저희가 기초라기 하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후팅이라는 말도 쓰고 파일캡이라는 말도 씁니다. 저희가 교량 기초란 집안이나 수면하에서 보이지 않으며 또는 파일캡, 케이슨, 후팅 콘크리트 등을 말합니다. 기초는 안반이나 매우 조밀한 모래층, 매우 굳은 점토층, 즉 지지력이 있는 그런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용 자재로는 스틸 파이프 파일 또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이 교량 기초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자나이트 브릿지에는 직경 1.5m 현장 타설 말뚝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보드 파일 작업 모습입니다.
철근망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각별 말뚝의 허용 지지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기초 보드 파일 집안은 각 교각 위치마다 제각각 집안이 다르고 석회암층 또는 조밀한 모래층, 단단한 점토층 등이 서로 혼재되어 경관장이 125m인 엑스트라 도주교 파이론 기초에는 말뚝 직경 1.5m 30개가 배치되고 경관장이 40m인 접속교 교각 기초에는 말뚝 직경 1.5m 20개로 배치되어 있으며 파일 길이는 15m에서 64m까지 다양합니다. 말뚝의 지지력도 지질 조건 또 말뚝의 길이에 따라 약 600톤에서 1200톤까지 다르게 지지력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시 세밀한 그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공된 말뚝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매 교각마다 한 번씩 동제화 시험을 시행하였고 중요한 곳, 즉 파일 길이가 가장 긴 것이라든가 가장 큰 지지력이 요구되는 개소의 오스타버그 셀에 의한 정제화 시험을 수행하였었습니다. 정제화 시험은 제3자인 전문업체로서 시행하였고 동제화 시험 PDA 테스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PDA 테스트는 ASTM에 명시된 하이 스트렝스 다이나믹 테스팅 방법으로 말뚝의 지지력과 구조적 건전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말뚝에 부착된 가속도계와 센서를 이용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 속도 및 변형을 측정하여 동적 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험에 의한 지지력은 워킹 로드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 한마의 무게는 요구 지지력의 1 내지 2% 내외가 되겠습니다. 오셀 테스트는 지지력이 매우 큰 말뚝에 대한 시험이고 프릭션 파일의 주면 마찰력과 선단 지지력을 알고 싶을 경우 채택되고 하이드롤릭 잭, 정밀 계측기 전문 분석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셀 테스트 정제화 시험 모식도입니다. 오셀을 말뚝 선단 또는 중간 지역에 설치하여 양면 정제화 시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초 콘크리트 및 교각 시공을 위한 물막이 카파댐 작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저면 엘리베이션은 일반적으로 평균 해수면보다 2m, 마이너스 2m, 최고 수위 해수면은 플러스 2m, 파일 캡 바닥은 마이너스 7m가 됩니다. 이것은 파일 캡 시공을 위해서는 수면 9m 아래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를 위하여 물모아기 작업, 카파댐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트 파일 길이 18m 자재를 사용하였었습니다. 시트 파일 항타 작업과 시트 파일 내부 스트라트 지보공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각 기초 굴착 작업입니다. 시트 파일 외부 수면은 굴착면보다 9m 이상 높기 때문에 파일 시트 파일 연결부에서 또는 공동이 많은 집안을 통하여 시트 파일 내부로 침입되는 해수를 계속 펌핑 아웃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작업은 주야로 계속됩니다. 교각 P9 경우 집안이 공동이 많은 석회암층으로 이를 통한 그 해수의 침입으로 작업 진행이 불가하여 시멘트 그라우팅에 의한 치수 작업을 수행한 후 굴착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 침수가 심한 경우 기초 저면에 전체적으로 약 1m 두께의 실링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해수 침수를 방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측 사진은
교각 기초 굴착이 끝나고 보드 파일 두부 정리 후 캡 콘크리트 배근 작업을 위한 청소 정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캡 콘크리트 타설 모습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착공하여 약 20개월 경과 시점 교량 하부 구조가 거의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탄자나이트 교량은 엑스트라도즈 브릿지입니다. 엑스트라도즈 교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큰 연속가다 지점부에 텐돈을 낮은 주탑부에 배치하여 편신고를 증가시킨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박스 가다교 형식이 됩니다. 외견상 사장교 형태와 매우 비슷하나 구조적으로는 가다교 특성을 지녔습니다. 사장교와 비교하였을 경우 외견상 주탑 높이가 사장교보다 한 반 정도 낮다는 점이 있고, 하중 분담을 비교하여 보면은 데크 사중과 차량 하중을 PSC 가다교의 경우 100% 데크 가다가 받게 되고, 사장교 경우에는 100%를 스테이 케이블이 받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데크의 사중은 가다가 받고 차량 하중은 스테이 케이블이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하중 비율로 봤을 때 엑스트라 도주교의 60% 정도는 사중이고 40% 정도는 활하중이 됩니다. 전체 하중의 약 40%의 활하중을 스테이 케이블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경과장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가다교는 50m 내지 100m에 적합하고, 사장교의 경우 200m 내지 300m 정도 경관장의 경제성이 있고,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에는 100m 내지 200m가 적합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탄자나이트 교량에는 5개소 주탑에 60개의 스테이 케이블을 탑정부 쇠들을 통해 데크 양단 6개소에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두부와 양단에는 3.5m 거리의 세그멘트 14개, 3m 세그멘트 2개로 분할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 건설에 사용되는 홈 트러블러는 당초 3초를 계상하였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로 2조를 추가 반입하여 5개소 주탑의 홈 트러블러를 모두 설치 공사에 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홈 트러블러 추가 반입과 주야 공사 추진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나 하드급 회사의 공사 추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홈 트러블러 5조를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여 데크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 케이블에 사용한 스트랜드는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7와이어로 구성된 스트랜드는 직경 15.2mm, 강도는 1860MPa, 케이블 포스는 약 430톤 정도가 됩니다. 탑정부에 설치되는 쇠들은 매 스트랜드마다 심레스 튜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7와이어 강선은 용융 아이언 코팅되어 피관으로 피복되고 오일로 채워져서 하나의 스트랜드를 이루며 42가닥의 스트랜드는 HDPE 파이프 내로 삽입하여 하나의 케이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HDPE 파이프를 연결 또는 재단하고 설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각 스트랜드마다 인장하는 기구를 모노스트랜드 잭이라 하며 스테이 케이블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노스트랜드 잭을 사용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덱 건설 시 사용되는
PS 스탠돈, 즉 스트랜드 다발을 함께 인장하는 기구를 멀티 스트랜드 잭이라 합니다. 사장교나 엑스트라조교에 사용되는 스테이 케이블은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자나이트 교량 스테이 케이블은 새드를 관통함으로 교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모형을 만들고 인장력을 도입된 케이블 상태에서 교체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준공 1년 전 모습입니다. 접속교량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빔 제작 가설 현장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량 주황부에 추가 작업으로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베리아를 설치하였었습니다. 완공된 접속도로와 멀리서 보는 탄자나이트 교량 모습입니다. 교량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아스팔트 포장 착수 전 사미아 수루와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었습니다. 탄자니아 교량 야경 모습이 또 보입니다. 2022년 3월 24일 탄자나이트 브릿지는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함께 일하였던 동료, 시공사 직원, 발주처 관계자와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주야로 함께 작업에 참여하셨던 많은 탄자니아 및 외국 작업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